영국에서 북부대공, 아니 북부의 왕이라고 불리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앤디 버넘인데요. 지난주에 이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2016년 이래 벌써 7번째 총리입니다. 1979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31년간 총리가 4명에 불과했던 영국이 10년 전 브렉시트 이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린 건데요. 오늘 알비는 그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영국 정치는 2016년 브렉시트 투표 이후 그야말로 끝없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2016년 7월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무려 5명의 총리가 제대로 된 임기를 세우지 못하고 단명했습니다. 심지어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고작 49일간 재임하며 역대 최단기 총리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도대체 브렉시트가 뭐길래 이렇게 영국 정치를 흔드는 걸까요? 브렉시트는 단순히 EU를 탈퇴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경제 체질, 무역 구조, 그리고 이민자 정책까지 국가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든 사건이었죠. 탈퇴 이후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하자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했고 정치권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책임 공방만 벌이며 총리를 바꾸는 임시 방편만 되풀이해온 겁니다. 영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오랜 시간 보수당과 노동당이라는 두 거대 양당이 정치권을 양분해왔죠. 하지만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는 이 틀마저 완전히 깨트린 변곡점이 됐습니다. 보수당은 괴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하며 수백 개의 의석을 잃었고 노동당 역시 승리하긴 했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제3의 정당들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경 우파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있습니다. 이 당을 이끄는 인물은 브렉시트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나이젤 파라지인데요. 과거 브렉시트 여론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페라지는 최근 무슬림 이민자 이슈로 눈을 돌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영국 내 무슬림 이민자들은 영국법 대신에 이슬람교 교리와 율법에 기반을 둔 샤리아법을 주장하며 주요 도시에서는 샤리아 위원회라는 이름의 자체 사법 체계까지 운영해 기존 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었거든요. 페라지는 영국인들의 이러한 반감과 분노를 정확히 파고들어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최전면에 내세우며 빠르게 세력을 키워나간 겁니다. 물론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라서 곧바로 중앙정부가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 탈환 2년 만에 민심의 경고장을 받은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노동당 대표가 된 인물이 버넘인데요. 의원 내각제를 택한 영국은 총선을 치르지 않고도 다수당인 집권 여당이 당대표를 바꾸는 방식으로 총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총리에 취임한 버넘은 영국 제2의 도시이자 쇠락한 공업지역의 대표 도시인 맨체스터 시장만 무려 9년간 연임하며 지역 발전을 이끈 인물입니다.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도 수도 런던 중심의 정치에 맞서 북부 지역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하면서 얻은 것이었죠. 실제 총리실까지 맨체스터로 옮길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버넘 총리의 어깨는 매우 무겁습니다. 저성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민생 불만이 한계치에 다다라서 브렉시트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브렉시트 투표가 있던 2016년과 비교해 영국의 대EU 상품 수출 규모는 최소 50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 NBER 역시 영국이 EU에 잔류했을 때보다 1인당 GDP가 6에서 8%가량 낮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시민들이 공공의료, 즉 NHS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수개월간 대기해야 되고 여기에 전기, 가스, 수도, 대중교통 같은 공공요금이 살인적으로 폭등했는데요. 이 복잡한 문제를 버넘 총리가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교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노동당 집권 이후 미국과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 관세 카드로 영국의 목을 죄어왔는데요. 이에 전임 스타머 총리는 올해 초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미중 사이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발언까지 하며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버넘 총리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에 대해선 잘 모른다. 어디 조그만한 도시 시장이었다는 정도만
안다면서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트럼프는 버넘이 영국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해 유전 추가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면서 북해 유전 개방을 압박했고요. 버넘은 이에 질세라 26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국익에 맞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으로는 경제 침체, 밖으로는 외교적 고립이라는 내우외환에 직면하면서 노동당 정부의 미래는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최대 5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영국은 늦어도 2029년까지는 다음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요. 수많은 영국 정치 전문가들은 노동당 정부가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다시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장 큰 변수는 영국 개혁당과 같은 소수 정당들입니다. 실제로 노동당이 정권을 되찾았던 2024년 총선을 돌아볼까요? 당시 노동당의 전국 득표율은 고작 33.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한 명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특성 덕분에 전체 의석의 무려 63.2%를 쓸어 담았죠. 역대 최저 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겁니다. 실제 좌파 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중도우파 자유민주당과 강경우파 영국 개혁당이 각각 10%대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거대 양당의 표를 대거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수당과 노동당의 합산 득표율은 57.4%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대 양당에 절망한 민심이 소수 정당으로 무섭게 옮겨가고 있다는 방증이죠.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당도 노동당도 보수당도 아닌 영국 개혁당입니다. 과거 의원 내각제이면서도 독보적인 전국 안정성을 자랑했던 영국.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또 다른 새로운 총리를 맞이한 영국 정치판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과연 영국판 북부대공은 혼란에 빠진 영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국 정치는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